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어떤 망한 한 상가에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일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하시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또 아스라님. 오늘 어떤 망했던 상가에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오늘은 망했던 상가, 약간 오랜만에 오리지널리티하게 흉가 촬영을 갔던 일을 좀 얘기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도록 할게요. 렛츠가. 기리십니다. 기릿. 이거 촬영 같은 경우에는 협회 측에서 이제 무당을 찾아달라고 협조 요청을 받고 촬영을 들어갔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무당을 찾아달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저도 이거는 그때 당시 처음 알았는데 무당협회라는 곳이 있대요. 그 무당협회에 이제 무당들이 등록을 하고 그 등록된 무당들 중에서 이제 좀 괜찮은 사람들이랑 컨택을 해가지고 협회 측에서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되게 잦은데, 네. 그래갖고 협회랑 일반 심령협회랑 그 협회에 등록된 무당들 중에서 이제 진짜 가짜를 구별하기 위해 갖고 방송국 사람들을 좀 많이 써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어떤 방식인지 알려드리면은, 유명하지 않은 흉가를 찾아요, 먼저. 절대로 인터넷에 검색해서 나오면 되지 않는 흉가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거에 관련된 사연을 먼저 미리 전부 다 조사를 다 해놔요. 그리고 나서 그곳으로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사람들을 불러갖고 이력을 얘기해봐라. 그런데 만약에 그 이력이 저희가 조사한 내용이랑 완전히 일치를 하면은, 아, 얘는 그래도 신기는 있다. 오. 이게 판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를 영상으로 기록을 남겨서 심령협회랑 무당협회에다 이제 넘겨주면은 걔들이 그걸 보고 얘가 진짜로 접신을 해가지고 상황을 읽은 거다, 아니다, 얘는 뭔가 조사를 해왔나 보다, 그걸 이제 그쪽에서 다시 재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정말 무당이다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된대요. 어우, 복잡하네, 은근. 예. 네, 은근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 같은 경우에 이런 현장을 3번 정도 나가봤는데, 이번 것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나갔던 현장이 이제 상가 건물인데 딱 망한 지 2주밖에 되지 않은 상가 건물이에요. 이력 조사를 해봤는데 상가가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기 직전에 시위를 하시던 분들이 조금 좀 극단적인 시위를 진행을 하신 거죠. 오.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고 시위를 하시다가 실제로 몇몇 분들이 이제 생활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각종 이슈에 시달리다가 상가 건물 내에서 안 좋은 선택도 하셨고, 그러니까 이런 상가 건물을 이제 그걸 하기 위해 갖고 촬영을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희가 이력 조사는 그렇게 다 끝난 상태에서 협회 측에서 소개를 받은 무당들을 이제 매일 한 분 한 분씩 이제 불러갖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 네. 연예인들 중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연예인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 있었던 사무실에 자주 놀러 오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자기 일 없다고 같이 따라가고 싶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근데 네네. 이 연예인 분이 귀신을 정말 잘 보세요. 그래서 방송국 내에서 귀신 잘 보기로 좀 유명한 연예인 분이신데, 또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셨고. 네. 그러니까 뭐 가신다면요 뭐 상관없죠 한 다음에 그분을 모시고 스텝처럼 이제 모자 씌우고 마스크 씌운 다음에 분장을 시켜갖고 현장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이게 하루에 한 2-3명 정도씩밖에 안 해요. 첫날에 왔던 3명 무당은 다 꽝이었어요. 와가지고 진짜 헛소리만 하다 갔어요. 그리고 2번째 날에 왔던 무당 3명도 다 꽝이었어요. 제가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는 여자 연가가 있어요 막 이러는데, 실제로 그 상가 건물에서는 여자는커녕 돌아가신 분들이 다 남자분이셨거든요. 그런 걸로. 네, 그런 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리고 나서 저희 쪽에서도 걸러갖고 맞는 말을 하는 영상만 이제 협회 측에 보내는 건데, 네. 3번째 날 왔던 무당 한 분이 들어오시자마자 상가 건물에다 내놓고 절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무슨 일이시지 이러고 있으니까, 여기는 정말 정부와 싸우다가 돌아가신 투사님들이 계시는 곳이라고. 이야, 정확히 말했네. 예.
딱 듣는데 이분은 진짜 뭐가 있으신가 싶은 거예요. 오.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아유 정확한 건 나도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보였던 모습이 머리에 띠를 두르고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 순간적으로 머릿속에 싹 스쳐 지나갔다고. 예. 시위를 하는 모습이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갔다고. 이분은 뭔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랑 상가 건물 이렇게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상가 건물을 막 돌아다니면서 그분이 이제 여기에 귀신이 있다. 저기에 어떤 귀신이 있다.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조사했던 이력이랑 한 60, 70%가 일치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완전 똑같진 못하더라도. 네, 근데 저희도 그걸 완전 똑같은 게 불가능하다 생각하는 게 솔직히 대한민국에 귀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난 상태니까 다른 데서 귀신이 왔을 수도 있고 각자의 사연은 존재할 테니까 이제 저희가 조사한 거랑 60, 70% 정도 일치하는 증언을 막 하시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상가가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는데 상가 건물 5층까지 꼭대기까지 다 둘러보신 다음에 여기는 너무 고생하신 분들밖에 안 계신 것 같다고, 너무 힘겹게 살다 가신 분들밖에 안 계신 것 같다고, 내가 위령을 좀 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옷을 쭉 다 갈아입으시고 5층에서 이제 천도제를 지내는 거죠. 천도제를 지내려고 이제 딱 준비를 하고 계신데 저희들 같은 경우엔 그런 천도제나 아니면 구판을 벌이는 것들을 무조건 촬영을 해야 돼요. 이거는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예. 학술적인 자료 가치 있기 때문에 카메라로 세팅을 쭉 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걸 보고 있던 연예인 그 형님이 저 무당 싸하다고.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안 싸하거든요. 왜냐면 여기는 이제 망한 지 2주밖에 안 된 곳이고, 그리고 이력 조사를 일반인들이 충분히 할 수도 없고 인터넷에 쳐도 나오지 않는 흉가인데 너무 명확하게 이제 맞춰 나가고 있으니까 우리는 맞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옆에 있던 그 연예인, 그 구경하던 그 형님이 아닌데 나 쟤 뭔가 좀 싸한데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물어봤어요. 왜 느낌이 싸하다고 생각을 하냐 이러니까 넌 알지 않냐, 나 귀신 좀 잘 보는 거. 나 방금 제가 귀신 있다고 했던 곳에서 귀신 한 명도 못 봤다고. 오히려 걔 바로 옆에 귀신 하나가 서 있는 것까지도 봤는데 걔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자기 한 짓 한다고. 뭐야? 그래갖고 저희가 근데 물어봤죠.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무당이 귀신을 한두 번 봤겠냐고. 하도 보다 보니까 그냥 별거 아닌 귀신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고. 그 옆에 서 있던 귀신 장난 아니었다고. 예. 그래서 어떤 현상이었는데요 이러니까 혀가 가슴팍까지 내려와가지고 자기 혀를 잘근잘근 씹고 있었다고. 그럼 너는 너 같으면 사람인데, 심지어 그 무당분이 그때 당시 여자분이셨거든요. 여자분이 그런 형상을 바로 자기 옆에서 보는데 안 놀라고 배기겠냐고. 네. 듣다 보니 맞는 말 같아요. 그리고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원체 자주 보는 거를 알고 있었다 보니까 진짜 저 무당이 뭐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분은 준비를 다 하시고 천도제 준비를 다 하시고 저희는 카메라 세팅을 해놓은 상태에서 천도제를 지내는 거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었죠. 네.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형님이 툭툭 치는 거예요, 저를. 슬아야 이러길래 왜요? 이러니까 나 카메라 꺼졌어 이러시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 카메라가 꺼져 있는 거예요. 카메라가 꺼져 있길래 카메라 다시 켰죠. 카메라 다시 켜려고 이렇게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형님이 제 어깨를 딱 잡더니만 야 잠깐만 움직이지 마. 잠깐만 움직이지 마봐. 너 지금 움직이면 안 될 것 같거든? 딱 이러고 나서 제 어깨를 잡은 채로 한 3분 정도 가만히 계신 거예요. 진짜 3분 동안 일단은 이 형 말은 들어야 될 것 같아갖고 3분 동안 이렇게 딱 가만히 있는데 카메라를 제가 딱 전원까지만 켜고 녹화 버튼을 안 눌렀거든요. 예. 한 1분 정도 지나니까 갑자기 녹화 버튼이 틱 하고 눌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메라가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그 형이 어깨에서 딱 손을 떼니까 카메라가 다시 툭 꺼지는 거예요. 오, 야, 이거 이상현상이다. 야,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서 형한테 물어봤죠. 형 무슨 일이냐고 이러니까
아까 그 혀 길게 빼고 있던 귀신이 네가 카메라 쪽으로 다가가니까 그 무당을 보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휙 돌리더니만 네 쪽으로 다가왔다고. 오, 예. 그러다가 카메라를 이렇게 툭툭툭 건드렸다고. 그래갖고 내가 네 보고 카메라 만지지 말라 그런 거라고. 이런 말을 딱 하시는 거예요. 그렇더니만 무당분이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뭐가 좀 신경에 거슬리셨나 봐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보이는데 당신 뭐냐. 약간 이런 식으로 갑자기 따지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막 따지기 시작하는데 그 형님이 정색 딱 하시더니만 너 무당 아니지 않냐고 장난치지 말라고 네 바로 옆에도 지금 귀신 하나가 있는데 그것도 못 보면서 어디서 무당 행세를 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막 씩씩거리다가 결국은 이제 천도제 중간에 딱 멈춘 다음에 나 기분 나빠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예. 후에 저희가 무당협회에서 얘기를 들었어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무당분이 그 동네 사람인 거예요. 아는구나. 모든 사건들을 이미 다 알고 있던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그 형님한테 찾아갔죠. 형님 어떻게 알았냐고. 그냥 귀신 못 보는 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어떻게 알았냐고. 이러니까 한 영가가 자기 귀에서 계속 그러더래요. 야, 쟤 우리 못 본다? 쟤 우리 못 봐. 내가 아까 옆에서 계속 얘기했는데 아무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래요. 어호. 그 얘기를 듣고 계속 유심히 관찰을 한 거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무당 판별을 해가지고 그때 한 15명에서 16명 정도 판별을 했는데 한 명도 성공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 건물을 이제 무너뜨린다 그래갖고, 그러니까 재개발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 무너뜨리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촬영을 하러 다시 한번 들어갔어요. 모든 이력을 준비가 다 돼 있고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다 보니까 카메라 세팅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갖고 이미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왔다 갔다 여러 번 했던 건물이어서 지도까지 다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상태여가지고 현장 경력이 좀 안 되는 신입들이 됐고 네. 제가 통솔을 해가지고 이 현장을 들어갔죠.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2층에 몇 호실, 3층에 몇 호실, 4층에 몇 호실 이렇게 여기다가 카메라 세팅하고 무전기 돌리면서 한 바퀴 돌고 와 하면서 1층 로비에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기다리면서 이제 무전을 계속 쳤죠. 1분 간격으로. 야 2번 너 지금 어디야? 3번 너 어디야? 막 이러면서 계속 무전을 치고 있는데 한 명이 갑자기 무전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연락을 했죠. 야 4번 너 왜 연락 안 받아? 야 올라간다. 야 빨리 연락 받아라 하면서 계속 이렇게 무전을 치는데 애가 계속 연락을 안 받길래 3번한테 연락을 했어요. 야 예. 4번 아까 마지막에 4층 몇 호실에 있다고 했으니까 네가 올라가 봐. 나도 올라갈 테니까 먼저 올라가가지고 보고해. 라고 딱 한 다음에 저도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3번한테 갑자기 무전이 오는 거예요. 선배님 저 4번 좀 이상한데요? 라고 하면서. 예. 그래서 왜 뭐가 이상한데 이러니까 애가 혀를 씹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야 혀를 씹고 있다니 이러니까 혀를 빼놓고 씹고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형님이 해줬던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와, 이 형 진짜 귀신 잘 본다 하더니만 정말 잘 보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야, 일단은 지켜보고 딴짓 못하게 지켜보고 있어. 내가 애들이랑 다 챙겨갖고 올라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라고 한 다음에 2번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야, 예. 카메라 그냥 세팅해놓은 상태에서 4층으로 올라와라고 한 다음에 2번 애를 챙겨갖고 4층으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쫙 봤어요. 네. 봤더니만 진짜 애가 카메라 앞에서 혀를 길게 뺀 상태에서 혀를 잘근잘근 씹고 있는 거예요. 예. 모습이 되게 기괴해가지고 일단은 감독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감독님한테 전화를 걸었죠. 애들한테 지켜보고 있으라고 한 다음에 그래서 감독님한테 현장 상황을 쭉 보고를 해드렸어요.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끌고 나갈까요? 이러니까 감독님이 일단 끌고 나가서 괜찮아지면은 끝내고 아니면은 무당 찾아가라고. 방법 없다고. 그래갖고 전화를 끊고 애들한테 얘기를 했죠.
신입들이니까 이제 이런 일 종종 겪을 거라고. 종종 겪을 건데 절대로 니들이 당황하면 안 된다고. 붙잡고 나가자. 애들이 근데 다가가질 못하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그래서 저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가서 걔 잡고 땡겨갖고 아래쪽으로 막 끌고 갔어요. 그때쯤 되니까 이제 애들도 같이 막 너도 나도 붙잡고 이제 끌고 내려와가지고 1층에 딱 도착하니까 애가 혀를 안 씹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얘 괜찮아졌나 보다. 이제 괜찮아졌나 보다 해서 야야 괜찮지 이제 좀 정신 좀 들어와 이러니까 걔가 갑자기 제 귀 쪽으로 딱 오더니만 한다는 말이 너도 나 안 보이지 야 그때 걔랑 똑같네 너도 나 안 보이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오, 예. 이거 순간적으로 야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가지고 감독님한테 다시 문자를 보내갖고 가장 예. 가까운 무당집 좀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 무당집으로 데리고 갔어요 애를. 예. 애를 딱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천도제를 지낸 거죠. 천도제를 딱 지내니까 애가 이제 정신이 들어와서 한다는 말이 4층에 올라갔는데 기억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와 너 쉬인 거라고 그게. 너 이런 일을 종종 겪게 될 수도 있다고. 어떻게 할 거냐 계속 할 거냐 이러니까 걔는 결국 그만뒀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진짜 무당을 데리고 이 상가 건물을 한번 와보고 싶은 거예요. 감독님 생각은. 예. 그 연예인 분이랑 같이. 그래서 연예인 분이랑 저희 쪽에서 거래하는 이제 여자 무당분 한 분을 이렇게 딱 불렀는데 그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당이 연예인 분을 보고 너는 무당하라고. 왜 연예인 하고 있냐고. 너 어지간한 무당들보다 더 정확하게 본다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지금 무당이 되셨어요. 아, 실제로.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신병이 와가지고 지금 무당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같이 하면서 되게 많은 걸 겪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상가 건물은 아닌데 이분이랑 이제 같이 네. 1층짜리 되게 다 조그만 단독주택 흉가를 가게 됐는데 저희가 이제 흉가 촬영 때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얘기를 다 해드렸잖아요. 진짜 불 다 네. 꺼놓고 혼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사전답사 내가 혼자 하면 안 돼?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요? 이러니까 내가 여기 지금 되게 묘한 게 보이는데 궁금해가지고 한번 보고 싶다고.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그 형님이 이제 카메라 받아갖고 카메라를 들고 사전답사로 들어가셨어요. 한 30분 후쯤 오셔갖고 저희한테 한다는 말이 야 니들 모자 조심해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 스태프들 거의 기본적으로 다 모자 쓰고 일하거든요. 이게 예. 머리카락 휘날리거나 그러는 게 되게 불편해가지고 모자를 왜 조심하라 그러지 이러고 나서 저랑 이제 다른 형님 한 분이랑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 형님이 갑자기 야 나가자 이러시는 거예요. 왜 이러니까 야 누가 모자를 벗겼어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 얘기를 딱 듣고 알겠어요 나갈게요 이러고 딱 있는데 저는 촬영을 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뷰파인더를 안 보고 카메라에 직접 눈을 대고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아, 여기 이렇게 눈에다가. 네, 그래갖고 오. 저 같은 경우에 모자를 뒤로 써놓고 촬영을 해요. 일반적으로 촬영을 할 때. 예. 근데 누가 모자를 딱 잡고 땡기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불이 나가갖고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죠. 네. 형이 뭐냐고. 이러니까 하신다는 말이 어떤 귀신인지는 얘기해주면 니들 되게 짜증낼걸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길래 물어봤어요. 예. 어떻게 생겼길래 그러냐 이러니까 애가 머리가 없어. 반이. 귀 위쪽으로 해가지고 없대요. 그래서 그걸 가리려고 모자를 자꾸 찾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분이세요. 예. 이분은 진짜 저희랑 많이 다루는데 또 다른 곳에서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 했을 거예요. 지갑 들고 가지 말라고 돈 또 고른 귀신 있다고. 예. 그 말을 해줬던 분이 이분이에요. 실제로 이상가 건물에
지갑을 들고 갔던 형님이 당했던 일인데 5층쯤 올라갔는데 누가 옆에서 자기 옆구리를 쿡쿡 찌르더래요. 옆을 딱 돌아봤더니만 진짜 덩치 좋은 어깨 좀 쓰시는 그런 복장을 입으신 분이 야 주머니에 돈 꺼내 이러더래요. 예. 처음에는 귀신이라 생각도 못했대요. 귀신이라 생각도 못하고 아 여기가 망한 건물이니까 이쪽 사람들이 몰래 이제 쉼터로 쓰는 곳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주머니에서 이제 지갑을 꺼내갖고 돈을 막 꺼냈대요. 근데 스태프들이 들고 다녀야 얼마나 들고 다니겠어요 현금을. 한 4,000원 3,000원 막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더래요. 너 라이터 있지? 네. 태워. 앞에서 돈을 태웠대요. 그러니까 사라지더래요. 예. 이런 일을 되게 많이 겪으시는 연예인분이 한 분 계셨어. 이런 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거나 좀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게 그래도 좀 더 파헤쳐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파헤쳐보고 싶죠. 저도 파헤쳐보고 싶고 근데 이게 되게 힘든 게 파헤친다라는 개념은 저희가 뭔가 증명을 해놔야 되는 개념밖에 되지 않는데 맞아요. 그 증명을 하는 개념을 어떻게 해도 주관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암만 형상을 겪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사연을 주시는 모든 분들이 나 이런 일을 겪었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진짜 사실이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모든 건 다 주관적인 일일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맞아요. 증명하기도 어렵고 사실 귀신 네. 얘기 자체가. 예. 심지어 거의 대다수의 심령 현상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오,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카메라가 꺼진다거나 카메라에 노이즈가 잡힌다거나 이상한 물체가 찍혔다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돼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심리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존재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만약에 귀신이 찍혔다? 귀신이 찍혔는데 정말 만약에 사람 같은 현상이 찍혔다 그러면은 조작이라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과학적으로는. 아니면은 어떤 그림자 같은 게 찍혔다? 그러면 빛에 의한 먼지의 반사 때문에 찍히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런 식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귀신 소리가 만약에 녹음이 됐다? 이거는 혼선에 의한 노이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근데 귀신이라고 증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조차. 네. 그러다 보니까 파헤치고 싶더라도 헛수고라는 걸 미리 알죠. 저희는. 이미 너무 많은 사례들을 봤잖아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알고 만약에 조금 해가 되는 게 있다 그럼 서로 공유하는 정도? 네. 그 수준에서 끝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이런 귀신이라는 게 정말 있을까라는 생각에 또 하나는 있다라. 이제 이렇게 양쪽의 생각을 다 같이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쵸. 그렇기 때문에 공포라는 그 주제 자체가 되게 미스터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별의별 일들을 또 많이 겪으셨는데 이런 일화도 있네. 오, 신기하네요 진짜. 오늘 아스라님께서 사연이 있는 한 상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오늘 아스라님 또 고생 많이 해주셨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또 무당이라고 불리는 분들은 많긴 하지만 그 중에 또 진짜가 있고 분명히 또 가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조금 알기 힘든 방법의 판별법 거기서 또 의외로 그 연예인 형님 자체가 더 용했다라고 볼 수 있었던 미스테리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